안녕하세요. 유수영 속닥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치료에는 훨씬 효과적인데요. 약물 치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이 있으면 내시경 소견에 구애받지 말고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은 심해도 내시경 소견은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소견 모두 중요하지만 증상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서 보통 치료를 합니다. 내시경상 역류성 식도염이 가볍게 있지만 증상이 없다면 생활습관 교정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물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의 초점은 위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다 위산의 분비를 억제해서 위산의 양을 떨어뜨리는 약들이거든요.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한국말로 하면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약물은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를 합니다. 다양한 PPI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공복에 복용을 하셔야 이 펌프의 활동을 막아서 위산 분비 억제 효과적입니다. 식사를 하고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약을 공복에 먹기가 좀 힘들어요. 속이 더 쓰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약의 기전상 식사 30분 전, 특히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셔야 이 펌프가 제대로 억제가 돼서 위산 분비를 막아주어서 효과적입니다. 이 약은 하루 한 번 복용합니다. 그 외에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PPI와 유사한 약물들이 있는데 현재 PPI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전적 위산 억제제로 히스타민 수용제, 기량제가 있거든요. 텔레비에서 선전해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약물들입니다. 이런 고전적 위산 분비 억제제도 사용되고 있지만 치료 성적은 PPI,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하게 위산을 억제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약물은 단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고요. 이 병 자체가 위산도 많이 분비되지만 이 산이 거꾸로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약해진 관략근 때문에 식도로 역류를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약물 외에 위 운동을 개선시켜서 역류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장 운동 촉진제, 이런 약물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위점막 보호제, 위산을 중화시키는 위상중화제, 이런 약물들을 통상 같이 복용을 하면은 더 뛰어난 약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속이 쓰리고 명치부 불쾌감 때문에 오셔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약을 한 일주일 드리면 대부분은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오셔야 되는데 저는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잘 안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석 달 뒤에 이제 약의 힘이 끊기니까 또 약을 쓰다가 갑자기 끊으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 분비 때문에 위산이 더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속이 예전보다 더 쓰려요, 예전보다 더 소화가 안 돼요 이러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보통 2달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치료 용량의 PPI를 보통 한 달 이렇게 2달 드리고요. 바로 끊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 용량, 즉 PPI 용량을 줄여서 한 또 2달, 또 석 달 이렇게 써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운동 개선제, 또 위장 보호제 이런 약물들을 같이 쓰거나 또는 줄이거나 끊기도 해서 한 가지 약물, 즉 PPI만으로도 조금 더 유지하다가 끊는 분들, 그렇게 끊어보니까 한 20%는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지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에 맞게 약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대작용으로, 왜냐하면 위산이 계속 분비가 억제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계속 왜 위산을 분비 안 하는지 자꾸 위산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 호르몬이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물질에 의해서 위의 위산분비세포에서
더 과량의 산이 분비되면은 이전보다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을 써서 증상이 사라지면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 PPI를 사용 후에 증상을 보아서 서서히 감량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개월 정도의 PPI 복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 재발해서 수년 이상의 오랜 기간 약을 먹게 되면은 위에 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가스트린이라는 물질을 말씀드렸죠. 이 위 세포가 자꾸 위산을 분비하게끔 자극을 주면 그 위 세포의 자극과 증식 등으로 위 용종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 저부선 용종, 그 다음에 과형성 용종, 이런 용종들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또 위 내에서 산이 있어야 살균도 이루어지고 각종 발암인자들이 비활성화되는데 살균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내 세균들의 변화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에 세균이 또 번식이 잘 되고요. 폐렴, 장염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철분,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12 이런 중요 영양소의 흡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혈, 그 다음에 좀 뼈가 좀 약해진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빈도는 아주 오랜 기간 PPI 제상제 사용 시 생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잘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생활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한데 생활습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식도염으로 진단받는 분은 일찍 저녁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금연을 하십시오.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셋째는 또 역시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카페인 섭취를 막거나 줄이십시오. 자, 담배 안 피시는 분도 많고 저는 일찍 저녁 먹고 누워 자기 전에 안 먹고 이런 분도 많으신데 요즘 워낙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절대 저는 못 끊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커피를 드시고 난 뒤에 정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커피의 양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디카페인으로 변경해서 소량 드실 것을 권합니다.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콜릿도 있고요. 각종 차, 콜라 이런 데도 카페인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음식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역시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또 음주하시고 많이 드시고 그냥 보통 주무시지 운동하고 활동하다 주무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주도 영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과식, 이 과식도 복압을 올려서 역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고 소식을 하셔야 합니다. 과체중이 되면 복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역류가 더 조장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들어눕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행위도 꼭 피하셔야 식후 산의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의 핵심은 위산을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 음식들 이런 것을 피해야 되겠고 이 위 식도 적합부 경계 부위에는 관략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략근이 약해지면 역류를 하겠죠. 이 역류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영성 식도염의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